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상의 초토의 시 1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이라는 작가는 이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전후 문학이라고 하죠. 바로 이 초토의 시가 이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문학을 잘 나타내어주는 그런 현대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이라고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왠지 1, 2, 3, 4 뭐가 있을 것 같죠? 그죠? 15개로 이루어진 시고요. 이 초토의 시 1 말고 유명한 게 8편 있습니다. 8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를 읽어보고 나서 초토의 시 8도 같이 한번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든지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초토란 무슨 뜻이냐? 초토 들어보셨죠? 뭐 초토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황폐해진 그런 땅을 우리가 초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국토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삶의 터전 말고도 그죠? 우리 민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바로 이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이 초토화됐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이라는 게 뭐 지금은 좀 한 70년이 흘렀죠. 그죠?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우리 나라에 굉장히 큰 아픔을 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 문학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전후 문학. 자, 우리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요런 대비적인 이미지들이 드러난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 1년에서 바로 드러나죠. 자,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어요. 자, 판잣집이라는 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게 판자로 만든 그 임시 방편으로 만든 집들이에요. 전쟁 직후에 다, 그지?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초토가 된 그 피난민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집들이 무너지고 거기에다 이제 판잣집 같은 걸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고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리딱지라는 거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유리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들 얼굴은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마냥 요런 게 이제 비유죠. 그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마냥, 뭐뭐 하는 듯이 지규법이요.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이 아이들의 얼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불탄다라는 표현 굉장히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고 해바라기 같은 해바라기 굉장히 밝잖아요. 꽃이 노란색 그죠? 아주 천진하고 해맑은 모습을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비참한 그런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해맑은 아주 천진무구한 그런 아이들의 얼굴 대비가 되죠. 대비. 바로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비극성.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전란 후 폐허 속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으로 가시면 화자의 정서가 나와요. 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서는데요. 나도 덩달아 돌아설 수밖에 없네요. 자, 이 돌아선다라는 이 말은요, 중의적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아이들이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너무 해맑잖아요. 이 해맑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햇발이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체를 아이들로 보느냐, 햇발이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햇발이 돌아섰다라는 표현은 햇발을 의인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죠? 이렇게 전란으로 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한참 자라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 안쓰러움을
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햇발이 돌아서고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랑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나도 돌아섰어요. 나도 애들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여기서 화자죠. 자, 화자가 직접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이 화자는 어른이에요. 기성세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기성세대로서의 어떤 미안함, 죄책감, 안타까움, 참담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겠죠. 그죠? 화자의 정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서를 느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나를 따르는 게 나오네요. 자, 이 시에서 중요한 시요. 자, 그림자 나오네요. 그림자에 대해서 잘 알아봅시다.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라고 표현했어요. 뒤에 그림자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자, 이 그림자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애죠. 객관적 상관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잖아요. 나를 쫓아다니는 이 나의 분신이면서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상이 된 앞에 수식어도 보면은 울상 이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인데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울상이 된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 판잣집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림자가 그냥 그죠? 나의 뒤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뒤에 그림자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돌아섰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시상전개 공간이동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자, 공간이 조금 이동했죠. 그죠? 아까 판잣집에서 골목으로 왔어요. 자, 근데 이 골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네요. 화자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곳에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라고 하네요. 바로 개나리죠, 개나리. 자, 개나리랑 또 이미지 이렇게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잿더미가 소복하대요. 잿더미라는 건 뭐예요? 다 사라진 어떤 소멸의 이미지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절망, 죽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이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꽃이 피어 있다라는 겁니다. 개나리. 이 개나리도 노란색 시각적인 심상이 있잖아요. 아까 이 해바라기 같은 아이들의 얼굴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개나리가 망울졌어요. 망울졌다라는 건 뭐예요? 꽃망울. 팍 피기 전에 그 모습. 이 개나리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죠.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잿더미랑 개나리도 대비되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개나리가 망울져 있는 모습,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그 공간에서 이 희망과 어떤 생명력을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 별표 해놨죠? 시상의 전환 또는 뭐 인식의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나리를 보고는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개나리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대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언덕을 막 달리고 있어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천천히 걸어 다니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그 초등학교를 가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정문에서 선생님 이제 아기를 기다리면서 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초등학생들은 걸어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뛰어다닙니다. 복도든 교실이든 뭐 식당이든 다 달려다녀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이 역동적인 이미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생명력 넘치는 희망과 그죠? 밝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대상이 콕 집어서 소녀라고 나오고요. 소녀는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죠? 전쟁 직후인데도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막 구조 지원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게. 굉장히 아마 못 살고 막 옷도 막 다 해져 있고 얼굴 세수도 못 해가지고 막 시꺼맸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고 있잖아요. 소녀의 미소. 굉장히 순수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앞니까지 빠졌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앞니가 빠져서 죄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부분도 중의적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부사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죄다, 몽땅, 모조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니가 죄 하나도 없다. 죄다, 모조리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죄는 그 죄 있죠. 범죄할 때 죄. 소녀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 피해자이지 전쟁에 있어서 뭐 어떤 죄를 지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어린이는 죄가 없다. 순진무구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중의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쵸?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언덕을 내리닫는 순수한 소녀의 미소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개나리도 발견했죠. 소녀의 미소도 봤죠. 아, 화자는 아까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죠?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 시적 대상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는 참담함을 느끼는 그런 그 화자였는데, 자,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어요. 자, 지규법 나오죠? 뭐뭐 하는 듯, 나는 술에 취한 듯, 지규입니다. 흥그러진다. 자, 흥겨움의 정서 나와요. 흥겨움. 바로 정서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의 변화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그림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의 모습이 달라요. 자, 비교해 볼게요. 아까는 울상이 돼서 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웃으면서 정서가 변화했죠? 앞장을 서는 굉장히 아까는 수동적인 모습, 뒤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자, 바로 화자의 정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 또는 뭐 정서의 변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자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훨씬 강조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좀 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의 그런 참담한 초토화된 그런 공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스에 있는 글 읽으면서 좀 더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6.25 전쟁 당시 이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종군 기자라는 거는 이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 전쟁터를 같이 다니면서 그걸 기사로 쓰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종군 기자예요. 옛날에 선생님 종군 사진 기자의 그 사진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생생합니다. 사진들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진전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보러 가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직접 목도한 그죠? 시인이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창작시죠. 15편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초토의 시 1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 초토란 여기 뜻이 나와 있네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된, 그죠? 못 쓰게 된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6.25 전쟁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폐허가 된 우리 조국. 조국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우리 민족의 삶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는요, 초토화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발견하는. 그래서 인식의 변화,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였고요.
대비되는 이미지의 시어들 나오니까 좀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판잣집, 잿더미 이런 거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어떤 비극, 그죠? 부정적인 이미지고요. 아이들의 얼굴, 뭐 개나리, 소녀의 미소 이런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토의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